우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까지 될까? 현재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약 36, 7세 정도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 해야 될까요? 창업해야 되겠죠.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미래를 공부하는 친구가 써놓은 책에 보면은 이게 좀 더 고도화되면 지식 위주로 재능 위주로 가게 되면 아마 30대 초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실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박지성 씨는 은퇴한 거 아닙니까? 김연아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은퇴했잖아요. 끝내고. 그러니까 재능을 위주로 하게 되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그 사람들은 끝나면 뭐 해야 되나요? 뭐 연금에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창업을 해야죠. 창업은 사회적 직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것을 가게를 내서 할 건지 또는 무인 점포를 할 건지 또는 여러 사람하고 동업을 할 건지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뭘까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되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기업가로서 적합한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민을 조사해 보면은 사업에 적합한 분이 약 1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안정된 직업으로 조용히 살다 가고 싶어서 전부 노량진에 가 있습니다. 학원에 지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왜 대기업 모델을 썼는지 아시겠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요 거의 되게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건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성장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작은 나라에 태어나면 직장생활 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대통령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에 태어나다 보니까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원래 뿌리가 뭐였을까요? 수공업자였나요? 상인이었나요? 아니면 농사꾼이었나요? 농사꾼이었는데 지주였나요? 소장농이었나요?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 80%가 소장농이었다고요. 우리 몸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DNA가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창업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죠. 더 중요한 건 자립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립? 지 목숨은 누가 부지해야 됩니까? 사실 선생님이 뭐 한가한 소리 같아 보이지만 지가 해야죠.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된 도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 도시에 누가 많다? 직장인이 많다?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가 많다. 그들이 하는 종류가 같다? 다양하다? 무지무지하게 다양하다. 끝. 그럼 여러분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 가게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자영업이라니까요. 한데 그분조차도 꿈이 뭐예요? 우리 아들은 노량진 가는 게 꿈이야. 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회생활도 이제는 30대 중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오늘날의 이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의 발전이 빠른 산업일수록 뭐가 높다? 실업률이 높습니다. 동료의 뭐를 넘고 지나가요? 동료의 몸을 넘고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IT가 발전할수록 실업률이 제일 높은 산업이 무슨 산업이게요? IT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든 뭐 부업을 하시든 좌우지간 40대에 놀게 되면 최소한 생활비는 두뇌가 길 쓰고 커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구에 의하면 신랑이 최소한 얼마는 벌어야 돼? 250은 벌어줘야 돼. 그럼 아내는 150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이 200만 원도 잘 안 벌립니다. 200만 원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끼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매우 필요한 건데 50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집을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 있지만은 다음을 생각해서 우리 서울 시세로 말하면 5억 원 이상짜리 집에 사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50대 산 집은 평생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립니다. 그 밑에 젊은 사람이 그 집을 살 돈도 없으려니와 걔들이 좋아하는 동네랑 그분하고 좋아하는 동네가 같아요, 틀려요?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집은 다 빨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따 마치고 그거 타고 갈 거잖아요. 걔들은 아침마다 그거 타고 어디로 와요? 시내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돼.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40대는 부인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때문에. 없어서 150만 원 벌기도 정말 고됩니다. 유치원장 같은 거 안 한다 하면은. 근데 50이 넘어가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 신랑과 아내가 같이 일했을 때 그렇지 않는 과정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다 낮다? 높습니다. 왜? 신랑이 엉뚱한 짓을 못해.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는 누가 더 잘해요? 아내가 훨씬 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동일한 사업일 때 아내가 재무관리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수익률이 10% 정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거리가 하루에 일하는데 이거 연구된 겁니다. 행동경제학으로. 두 부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둘이 바짝 붙어 있을수록 잘 돼. 제일 붙어 있는 게 뭘로 연구되어 있을까요? 떡집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떡집이 동선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요. 뭐 이걸 그런 뜻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부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나이가 50대다. 60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시켜야 되나요? 가족 종사자들을 시키되 여전히 주도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창업한 것을 물려주는데 가장 적합한 나이로 연구된 것 미국 사례는 자녀 나이 50이 넘었을 때 자녀 나이 50이 넘었을 때 물려줄 때 부모도 복지가 좋고 자녀도 성공 확률이 높은 걸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모두 기본적으로는 창업하셔야 돼요.